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학 그리고 또 환경학의 전공을 하신 정치 전문가이신데요.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좀 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. 네. 정치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? 네, 제가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2014년 4월 16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. 그 전까지는 제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두고 또 정치를 후원하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 이웃의 불행이 나도 불행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불이이타라고 그러잖아요. 예. 그래서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참여를 해야겠구나. 그래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.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토위 네. 맡고 계시는데요.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.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기도 하셨는데요. 이 부동산 정책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해법은 네. 뭐라고 보시나요?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실패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첫 번째 가구가 분화된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고요.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났잖아요. 1인 가구가 약 60만 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그 1인 가구의 분화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에 대한 그 대책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을 좀 중점을 두고 해왔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. 그래서 앞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질 좋고 값싼 그런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고 다만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평수들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. 예를 들자면 20평, 25평, 30평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평수를 구성해서 공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택 사다리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. 또 한 가지는 세제를 좀 개편해야 된다. 그래서 비싸고 아주 좋은 주택에 사는 분들은 좀 더 세금을 거기에 걸맞게 물어야 되는 거고 부과를 시켜야 되고 좀 그 작고 그런 주택에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런 세제 개혁도 필요하다.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, 시장에서. 왜냐하면 저희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욕구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직 현 시점에서 주택을 자기 자산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자꾸 억제하려는 그런 정책은 그렇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합니다. 의원님께서 이제 불자 의원으로서 또 불교계의 그런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를 해 오셨는데요. 이번에는 이 전통사찰법과 건축법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또 그런 법안도 발의를 좀 하셨습니다. 이 건축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가요? 전통 사찰은 민족 문화의 유산이기도 하고 문화적 자산입니다. 근데 현행 건축법은 이런 전통 사찰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반 건축물과 같은 관점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. 또 실상 1995년에는 우리 전통 사찰 내 그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건축법 적용의 제외 대상이었어요.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지금 그 건축법 규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. 이 법을 통과한다면 우리 전통 사찰 내에 있는 우리 건축물들이 좀 더 현장에 맞게 신속하게 뭔가 정비되고 이렇게
정비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이제 건축물에 대한 이중 규제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안들도 불교계 내에서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? 이제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불교계에서 이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임야라든가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편입시켜서 국립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 사실은 국가가 배상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 강제로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그 개인의 우리 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이제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. 그런 문제와 사실은 이제 전통 사찰 내에는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전기료 같은 것도 실상은 농민들에게 주는 어떤 그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모든 사찰들이. 네, 그런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의원님 청각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. 네네. 불교와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? 제가 이제 원래 그 사업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원래는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교회 가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좀 더 마음이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친구랑 함께 청도에 있는 황매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부터 불교에 대한 확신 그래서 불교하고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.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좀 어떻게 수 있을까요? 뭐 의정활동 목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먼저 저는 천안갑 지역구가 제 천안갑입니다. 그래서 우리 천안갑은 그 원도심과 농촌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구거든요. 그래서 그 낙후된 원도심을 뭔가 좀 변화시키고 좀 더 우리 21세기에 맞는 도시로 좀 바꾸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또 농촌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면서 의원 활동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라 문제에 또 소홀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완성이 됐냐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숨겨져 있어요. 보통 실상은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그 상식처럼 되어 있는 불공정의 문제, 불평등의 문제를 좀 더 해소하는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하려고 합니다. 2021년 불자 의원으로서 스스로에게 화두를 준다면 좀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요? 어떤 특정한 시점에 화두를 두는 게 아니고요.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쭉 제 자신한테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귀절인데요. 응무소주 이생이심, 머무름 없이 마음 내기라는 이런 화두를 늘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. 화쟁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 불자 의원으로의 역할도 저희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. 바쁘신 와중에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